2주차 비대면 수업 2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체제 개요와 운영체제 유형에 이어서 운영체제에 대한 관점 그리고 입출력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운영체제에 대한 관점을 자원관리자 관점에서 쳐다봅시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 운영체제는 하드웨어가 있을 때 그 하드웨어 위에 운영체제가 있고 그 위에서 응용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했던 그림 기억나시죠? 자,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운영체제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메모리 관리.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하드디스크도 있겠지만 주로 램, 주기억 장치를 말하고요. 프로세스 관리, 자, 프로세스라는 것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CPU 하나에서 동작하는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라면 이 프로세스들을 적절하게 관리해서 서로 충돌하지 않게 해줘야겠죠. 장치 관리, 각종 장치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뭐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그리고 뭐 출력 장치, 그 프린터, 또 스피커, 그리고 터치패드가 있다면 터치패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라든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각종 또 그 하드웨어들이 있을 때 이걸 다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적절한 시각에서 할당하고 회수하고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파일 관리, 이거는 우리가 저장하는 단위가 파일 단위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 파일들은 또 묶어서 디렉토리,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폴더에 저장이 되는데 여러분이 폴더를 만들어서 문서를 관리할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면 얘네들은 어떤 방식으로 저장해서 어떻게 불러주는가 이것들도 관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자원이라고 봤을 때 자원 관리자다. 뭐가? 운영체제가. 그래서 운영체제를 정의하고 운영체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기능을 살펴보는 그러한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자원관리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자원관리자 관점에서 쳐다본다면 어떤 일을 하느냐? 자원의 상태를 저장한다.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면 프로세스가 현재 진짜 화면에서 실행 중인가? 아니면 실행 중이지만 밖 백그라운드로 내려와져 있는가? 등등등 이것들 저장하고 있겠죠. 그리고 램에는 현재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위치에 불러와져 있는가? 자, 파일은 어떠한 폴더 안에 어떠한 파일들이 어떤 용량으로 언제 저장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저장하고 있잖아요. 정보를. 그런 것들이 자원 상태를 추적하고 저장한다는 기능으로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가 언제 어떤 자원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프로세스들이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메모리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프린터를 쓰기도 하고 스캐너를 쓸 수도 있고 또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순서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그 처리를 그 제어를 잘해서 충돌나지 않게 잘못하면 멈춰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교착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게 잘 조정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운영체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을 적절하게 할당하고 자원을 잘 회수를 하는 이 작업이 자원관리자 관점에서의 운영체제의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자원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프로세스도 자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중앙처리 장치는 하나예요. 자, 중앙처리 장치에서 각 프로그램들이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작 중일 때 어떠한 상태인지를 계속 저장하고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디스패치라고 빨간 글씨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중앙 처리 장치를 할당하는 작업, 즉 중앙 처리 장치에 불러와지는 작업을, 즉 실행 시작, 이거를 디스패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프로세스는 그 생명 주기가 있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프로세스인데 준비 상태부터 실행 상태로 갔다가 또 어떤 상태로 갔다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계속 변환을 하거든요. 그 상태를 계속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운영체제가요. 그래야지 적절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중앙 처리 장치에 들어가는 거, 즉 실행 시작, 이것을 디스패치라고 하고요. 그 디스패치를 해주는 것을 디스패처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장치 관리를 한다. 자, 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 그 다음에 보조기억장치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태를 추적하고 저장한다. 이것은 주기억장치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가 언제 실행되고 언제 그 기억장치가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디바이스 관리, 여기에는 입출력 스케줄링부터 모두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IO 스케줄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와 제어 장치 등등들. 자, 그래서 채널이란 것은 TV에서 그 채널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때 채널은 우리가 전담 장치예요. 그러니까 입출력 전담만 하는 거. CPU가 입출력을 계속 관여를 하게 되면 느려져요. 왜냐하면 주변 장치들은 CPU보다 속도가 느리죠. 프린터가 느리잖아요. CPU는 후다닥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CPU가 그 프린터에게 정보를 후딱 줬지만 프린터는 그 속도가 느리다 보니 프린터가 다 끝날 때까지 CPU가 기다려서 하려면 너무 안 돼요. 아까워요, CPU가. 그래서 그 사이에 CPU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CPU의 유효 시간을 줄여가면서 하는 게 다중 프로그래밍이었죠. 그러면 이 시간에 다른 작업을 하고, 그러면 그 출력이 제대로 출력기에게 출력을 할 것이 10개예요. 근데 프린터는 5개밖에 못 가져간다. 예를 들면 그러면 두 번에 나눠서 줘야겠죠. 이런 것들부터 해서 다 출력이 됐나 이런 것까지 제어를 하는 것이 전담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널이 다 일을 끝낸 다음에 최종 CPU에게 다 끝났어요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프린트 때문에 잠시 중단됐던 프로세스가 다시 이어서 시행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입출력 스케줄링, 이것도 운영체제가 해준다. 자, 정보 관리 기능. 정보도 그 정보 보호, 요즘 보호가 많이, 보안, 이런 것이 많이 뜨고 있는 게 그 학문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정보를, 자원을 적절하게 할당도 하고 회수도 할 수 있는 기능들. 이것도 운영체제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 관리자가 아니라 프로세스 관점에서, 그러면 운영체제도 소프트웨어예요. 자,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쵸? 자, 있는 실행 코드를 뜻하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프로세스는 이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그 메모리 상태에 들어와서 막 실행되는 거예요. 이 작업 단위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한다는 거죠. 한글 프로세스, 익스플로러 프로세스, 이렇게. 자, 하나의 작업이 제시되어서 완료될 때까지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상태를 변환시키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게 바로 운영체제의 책임이자 기능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실행 중일 때 아까 CPU에 들어가는 거, 그게 디스패치라고 했잖아요. 실행 시작인 거죠. 그러면 잠깐 쉴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가서 실행되겠죠. 그때 상태가 변환되겠죠. 다시 시작을 해요. 또 상태가 변환되죠. 완료돼요. 또 상태가 변환되죠. 이 상태 변환을 계속 추적하고 저장했다가 이 변환도 시켜줘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프로세스 관점에서의 운영체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계층 구조 관점에서 쳐다볼게요. 운영체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림을 보면 하드웨어가 가장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프로세스 1, 2, 3, 4, 이거는 그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에요. 응용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면 이 응용 프로그램들은 누구의 자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요. 운영체제의 자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관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 위에서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하는 프로그램들을 관리해 주는 차원이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그 운영체제가 앞장 우리 1차 시에서 봤던 것은 하드웨어 위에 운영체제, 그 외에 응용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자, 커널이라는 것은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을 커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모듈을 총칭한다 그랬는데 이 커널이란 것은 윈도우즈보다는 리눅스나 유닉스라고 해서 서버의 운영체제에서 주로 커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핵심 요소가 되는 거고, 자, 커널의 레벨 1, 2, 3, 4, 5까지 나오는데요. 처음에 프로세스 스케줄러, 그 다음에 메모리 할당, 그리고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제거해주는, 그 다음에 입출력 트래픽 제어, 그리고 파일 시스템, 정보 관리까지 해서 지금 하드웨어의 직접적인 그 간섭, 즉 하드웨어 쪽에 많이 치중하느냐. 정보라는 것은 이거는 하드웨어보다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단위잖아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지금 레벨을 만들어 놨는데 이 커널의 레벨까지 꼭 외우라고는 안 하겠고요.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운영체제가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까지 봤을 때 좀 확실하게 금을 긋고 아셔야 돼요. 아, 운영체제는 이런 것들을 해주는구나. 윈도우즈가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에 부팅됐을 때 윈도우즈가 없으면 내가 파일도 저장도 못하고 프린팅도 못하고 이 키보드로 입력도 못하겠구나. 폴더가 눈에 안 보이겠구나. 복사도 못하겠구나. 이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보는 운영체제는 윈도우즈니까 윈도우즈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공부를 좀 해보세요. 입출력 프로그램이라는 제목 하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볼 건데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롬바이오스라고 하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가요? 롬은 그 롬 말하는 주격장치 맞고요. 바이오스는 롬에 저장되는 그런 뜻인가요? 롬에 저장되어 있는 바이오스란 뜻이에요. 롬바이오스가. 그래서 롬이라는 것은 램하고 달리 자, 램하고 롬이 주격장치 소자예요.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고요.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예요. 자, 이거는 뭐 커말이든 또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이론을 보는 즉 필기 시험까지 같이 있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수로 다루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램하고 롬의 차이점들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부트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명령어들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컴퓨터 칩에 저장된 명령어들 펌웨어라고 한다. 이 펌웨어는 소프트웨어 할 때 그 펌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웨어잖아요. 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는 우리 응용 프로그램들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도 소프트웨어예요. 프로그램으로 짜진 것들, 명령어들의 집합이죠. 이거 펌웨어란 것은 컴퓨터 칩에 저장되어서 전용으로 나와 있는 거. 이게 지웠다, 썼다 이거 잘 안 돼요. 이게 펌웨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펌웨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롬에 들어있는 것들. 그러면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말했던 그 세탁기 이야기 기억나세요? 세탁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은 전원을 껐다가 켜도 또는 세탁기를 옮겨도 그대로 동작하죠. 그죠? 이거 롬에 저장되어 있어서 그래요. 램은 전원을 차단했다가 전원을 새로 넣으면 깨끗이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램이 부족할 때 여러 개를 실행시키면 느리다가 멈춰버린 경우 있죠? 그러면 그냥 껐다 키면 다시 똑같아지잖아요. 깨끗해지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롬은 껐다 켜도 지워지지 않아요. 롬에 바이오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그 전원을 넣죠. 파워 온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원이 딱 공급이 되면 컴퓨터 키보드라든지 램이라든지 또는 하드디스크라든지 등등등이 이제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준비를 딱 갖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명령 준 적 있어요? 여러분 명령 준 거 없어요. 그냥 파워만 켰잖아요. 그런데 알아서 뭔가가 드르륵드르륵 읽어가기도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화면에 바탕화면이 딱 만들어지면 준비 완료가 되잖아요. 이것들을 다 만들어 주는데 그 사이사이에 막 체크도 해요. 이게 표준 입력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즉 키보드, 그다음에 키보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부터 해서 다 진단 시험 과정을 거치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준비 완료를 시켜줘요. 그게 부팅이에요, 부팅. 여러분, 부팅하세요. 그러면 그냥 전원 켜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내부적으로는 준비 과정을 다 거치는데, 난 명령어 준 것도 없는데, 바이오스에 저장돼 있다는 거죠. 컴퓨터 살 때부터 들어와서 살 때부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그러면 실행 중인 것은 항상 롬에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준비하는 그 또 소프트웨어인데요. 그게 롬으로 가야 되는데 난 롬으로 가라고 한 적 없는데 부팅 누른 순간부터 그런 일련의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그 우리가 부팅하는 과정이 하는데, 자, 이 그림은 지금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설명보다는 이 그림이 간단해서 제가 이걸 넣어놨거든요. 이걸 보세요. 1번. 자, 컴퓨터 작동 시작. 여러분이 파워를 누른 거죠. 그러면 롬에 저장된 부트스트랩 로더가 실행이 됩니다. 롬에 바이오스가 있다고 그랬죠. 롬 바이오스가 이제 제대로 실행이 되는데, 자, 부트스트랩 로더는 디스크의 고정 트랙에 저장된 운영 체제를 주기억 장치에 적재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영 체제가 윈도우즈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소프트웨어죠.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이미 하드디스크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한글을 설치하세요 라는 것은 한글을 하드디스크에 넣어놓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실행시켰을 때 롬으로 가서 CPU가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반복을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 외우셔야 되고 과정을.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윈도우즈가 갖고 있는 기능이 많아요. 때문에 우리 그 기능 봤잖아요. 그 기능들이 전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능들이 실행 중요하지만 나를 도와주겠죠. 그래서 램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이. 그 말이죠, 이게. 그래서 디스크에 트랙에 저장된 운영체제가 주기억 장치로 옮겨가야 됩니다. 램에 가야 돼요. 그걸 과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명령이 들어있냐면 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롬에서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운영체제를 램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행될 운영체제가 실행할 준비가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전체 간단히 말하면 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버퍼링하고 이제 스플링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뒤에 버퍼링, 스플링 같이 있죠? 자, 버퍼링, 스플링은 동작의 개념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기에서 동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꼭 비교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중 프로그래밍과 다중 프로세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버퍼링과 스플링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버퍼링을 볼게요. 버퍼는 뭐냐면 이거는 CPU 안에 있는 임시 기억 장소를 버퍼라고 합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에 비해서 입출력 장치는 느리다. 당연하죠. 중앙 처리 장치는 CPU잖아요. CPU가 가장 처리가 빠르죠. 따라서 중앙 처리 장치는 빠른데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좀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녹음을 할 때는 창문도 다 닫아버리고 선풍기도 끄고 에어컨도 끄고 진짜 소음이란 걸 다 차단하기 위해서 진짜 조심조심 하는데 아파트 홈 시스템을 안 꺼놔가지고 방금 방송이 나와서 제가 놀래서 중단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녹음들을 계속 이렇게 절단하고 그러니까 제가 편집을 하게 되면 되게 어색해지면서 음, 그 편집하는 시간도 꽤 걸려요. 그래서 그냥 녹음을 이어가니까 좀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세요. 버퍼링은 중앙 처리 장치가 빠르고 입출력 장치가 느려요. 따라서 이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보내면서 출력했니? 이렇게 물어봐 가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
보통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보낸다는 것은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게 버퍼예요. 그래서 버퍼에 출력할 것을 다 넣어놓고 CPU는 다른 일을 하러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버퍼에 있는 내용을 출력 장치에게 조금씩 갖다 주고 제어를 하면서 제대로 끝날 때까지 채널이 담당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채널은 출력 담당 채널, 입력 담당 채널 이렇게 전담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채널에게 그 기능을 넘겨주고 중앙 처리 장치는 다른 일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퍼란 것은 어디에 있는 거게요? 그림을 보면서 맞춰보세요. 네, 주기억 장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버퍼는 주기억 장치 안에 있는 걸 버퍼라고 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주기억 장치는 대표적인 게 램이에요. 그래서 램 안에 있는 게 버퍼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억 중앙 처리 장치가 1번 버퍼에다가 다 보내놓고 그 다음에 2번 채널에게 명령을 주는 거죠. 그러면 채널이 알았습니다 해서 버퍼에 있는 3번, 버퍼에 있는 내용을 프린터에 갖다 줘요. 그리고 다 끝나면 채널이 다 했습니다 라고 4번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스플링도 CPU가 빠르니까 뭔가를 다 줘버려요. 줘버리고 나서 CPU는 다른 일을 하러 가요. 이거는 똑같아요. 자, 버퍼링과 스플링의 공통적인 상황은 CPU가 주변 장치보다 특히 입출력 장치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입출력 장치가 느리기 때문에 전담반에게 넘겨줘 버리고 CPU는 다른 일을 하러 간다는 거는 비슷해요. 자, 스플링 볼게요. 자, 스플링은 화면에 그림을 보게 되면 버퍼에 쓰고 있는 게 아니고 디스크에 쓰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버퍼링은 주기억 장치에는 버퍼에 저장해 놓고 CPU가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거에 비하면 한다면 이 스플링이라는 것은 디스크에 저장해 놓고 가요. 즉 버퍼링은 버퍼에 데이터를 줘요. 그런데 스플링은 디스크를 버퍼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퍼링과 스플링의 그 목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기기가 주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놓고 가느냐, 디스크에 저장해놓고 가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자, 입출력 채널, 입출력 전담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CPU가 주변 장치를 제어하기에는 주변 장치가 너무 느리니까 그 비싼 기기를 놀리면 안 되죠. 그래서 CPU는 다른 일을 하러 가고 이 주기억 장치하고 대화하면서 주기억 장치하고도 대화를 하지만 주변 장치하고 계속 연속해서 연결돼서 입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전담 처리라고 하고 이거를 채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은 지금 뭐 선택 채널이냐, 멀티플렉스 채널이냐, 또는 이것들을 동시에 같이 이용해서 연결을 하느냐. 지금 이 화면은 멀티플렉스 채널하고 선택 채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화면이 되겠네요. 멀티플렉스 채널하고 선택 채널의 차이점 궁금하시면 책을 좀 더 보시고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수업에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터럽트라는 것은 실생활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중단당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인터럽트 걸지 마 라고 말해본 적 있으세요? 이게 중단하는 상황을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하는데요. 자, 정의를 보게 되면 인터럽트는 시스템에서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영체제에게 알리는 메커니즘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왜 알려요? 왜냐면 갑자기 중단했어요. 이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미리 예견을 했다면 중단했을 때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멈췄어요. 그러면 운영체제가 나서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터럽트라는 것이 그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는 인터럽트 처리를 합니다. 인터럽트 처리기를 이용해서 인터럽트 처리를 하는데 인터럽트 처리기 또한 소프트웨어
거죠. 자, 인터럽트 종류에는 IO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 그다음에 SVC 인터럽트, 기계 검사 인터럽트, 또 프로그램 에러 인터럽트, 재시작 인터럽트 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유심히 볼 것은 자, SVC가 뭔가 못 들어봤잖아요. SVC는 그대로 그 풀네임을 보게 되면 슈퍼바이저 콜이라고 하죠. 즉 운영체제입니다. 앞으로 슈퍼바이저 그러면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출력. 자, 입출력 인터럽트라는 것은 그 입출력 동작을 끝냈거나 자, 입출력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럴 때 발생하는 인터럽트인데요. 왜 인터럽트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다중 처리를 하잖아요. 하나의 CPU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데 자, 하나의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다가 그 출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일단 중단시키는 거죠. 그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켜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이제 출력 상태로 가야겠죠. 그래서 출력이 다 끝나면 계속 이어서 또 실행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 사이에 삐집고 들어왔던 다른 작업을 다시 또 중단시키고 프린터를 끝내고 온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또 진행을 시켜줘야겠죠. 이게 바로 끊어가면서 하는 작업인데 이 끊어가는 것을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끊어지는 요소가 입출력 때문에 끊어졌다. 그러면 IO 인터럽트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 인터럽트는 시스템 타이머. 타이머 나오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뭘까요? 시그널 시스템. 그렇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중단하고 다른 단말기에 일을 처리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시그널 시스템 타임 쉐어링은 뭐 3초든 1초든 원래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겠죠. 그 시간 동안만 서비스 해주고 끊고 다른 서비스, 끊고 다른 서비스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요. 이것도 다중 프로그램의 일관이라고 했어요. 그 일정한 타이머가 끊어지면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중단된 작업, 이게 바로 인터럽트예요. 그럼 인터럽트가 발생된 걸 운영체제가 캐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터럽트 처리에 들어갑니다. 인터럽트 처리한 것은 이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처리했는지, 앞으로 종료하려면 얼마만큼 남았는지 그런 거, 상태를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인터럽트 처리예요. 그래서 SVC는 이거는 운영체제가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도중에 너 그만해 라고 딱 중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후에 프로세스 관리할 때 운영체제가 나서서 중단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뒤에 우리 프로세스 스케줄링 때 공부할 거예요. 기계 검사 인터럽트 이건 이제 오류, 기계적인 오류 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검사 말고 뭐 그 전체 재배치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프로세스가 동작 금지입니다. 모든 프로세스가. 자, 프로그램 에러 인터럽트. 아이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했네요. 그러면 중단되죠. 이제 주로 이제 에러 같은 경우는 뭐 0으로 나누면 안 되는 연산이 발생했다거나 이러면 중단되죠. 뭐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재시작 인터럽트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재시작 키를 누르는데 이렇게 당연하게 뭐 재시작을 눌러야지 이것보다도 몰래 뭔가를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놀라서 팍 꺼버렸죠. 중단됐죠. 그런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라는 것은 중단되는 걸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중단되는 상황을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터럽트는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인터럽트 처리 과정을 좀 보게 되면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을 합니다. 자, 프로그램 여기가 지금 시작하는데 여기는 어디라 보면 되냐면 이제 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로그램이 이만큼 파란 덩어리 보이죠? 이게 지금 프로그램만 써 있잖아요. 이만큼이 처리해야 될 대상이에요. 들어와 있어요. 일단 했을 때 이 파란 게 다 수행되고 끝나면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도중에 어떤 문제든 간에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했든 재시작 버튼을 눌렀든 번개가 쳐가지고 시스템 나갔든 중단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한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운영체제가 캐치를 해서 인터럽트 처리를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인터럽트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시오라는 명령이 필요하잖아요. 처리니까. 그럼 그 명령어들은 소프트웨어죠. 이게 바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항상 실행 중인 것은 램에 불러와져 있다. 이게 램입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처리할 수 있는 그 지점에 가서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즉,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데 그게 인터럽트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동작을 시작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무슨 일을 해주느냐. 자, 인터럽트를 처리를 막 합니다. 일단 그 무슨 일을 하는지는 뒷부분에서 보겠고, 이 처리를 다 끝냈습니다. 인터럽트 처리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갑자기 중단된 거에 대한 대처가 끝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이 지났어요. 지나서 다시 너 해도 돼 라는 지점이 왔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서 종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만큼 파란 덩어리만큼 들어왔으면 이 파란 덩어리가 다 그 수행이 돼야지 종료를 하는 거죠. 그 도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것을 중단되는 것을 인터럽트라고 하고, 중단되면 어떤 처리를 시작해서 제대로 중단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 재시작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재시작을 해서 종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가라고 봤더니, 자, PSW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데, 스테이터스, 상태죠. 월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정보를 말합니다. 그 정보가 저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인터럽트 처리 과정에서 이 PSW가 저장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재시작도 할 수 있고 제어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거는 램입니다. 자, 램에는요, 외부라는 것은 이제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도 있을 거고요. 뭐 입출력도 있을 것이고, SVC는 뭐라고 했습니까? 운영 체제. 자, 처음에 과거의 PSW라고 했는데 과거라고 보지 말고 그냥 P1이라고 봅시다. 프로세스 1이에요. 자, 프로세스 1이 이만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실행하다가 인터럽트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 1에 그 정보를 어디까지 실행했는지를 저장해 놔야 다음부터 또 실행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럽트 그 발생하면 이제 저장을 해요. 그래서 1번 인터럽트 중에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저장이 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또 실행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얘는 중단시킨 거예요. 중단시키고 다른 프로그램 프로세스 2. 자, 프로세스 2를 다시 실행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 중 로드는 불러온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램으로 불러오는 걸 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PSW라는 것은 다른 프로세스의 그 상태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작업, 어떤 계기나 어떤 사건이나 뭐 만족을 해서 프로세스 1이 중단됐던 것이 다시 할 수 있는 시점이 오면, 그러면 인터럽트 처리를 끝내고 나서 4번에서 인터럽트가 완료됐어요. 저장이 완료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5번에서 다시 회복을 시켜요. 이만큼이 얘가 수행할 프로세스 1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재로드. 그러니까 다시 이 프로세스 1의 PSW가 다시 로딩돼서 다시 P1이 완료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P1 했다가 P2 했다가 P1 했다 P2 했다 할 때는 일부러 끊어가야겠죠. 그때는 P1의 정보를 저장을 하고 P2를 불러다 놓고 해요. 그 다음에 또 P1이 P2가 다 끝났거나 또는 P2를 중단시켰을 때 P1을 다시 불러와서 또 해요. 이렇게 중단을 시키고, 그리고 그 중단됐을 때 상태를 저장하고, 나중에 복원할 때 상태를 불러와서 다시 시작하고, 이거를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다 해줍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개입을 해서 끊어가는 작업, 이렇게 끊어가면서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제어하는 거, 이게 바로 또 스케줄링의 일환입니다. 뒷부분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또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2주차에서는 무엇을 배우셨냐면, 운영체제는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 번째,
시스템 성능 향상. 자, 이거는 자원을 제대로 할당하고 회수하고 프로세스도 관리하고 그리고 메모리도 관리하고, 즉 자원 관리자 입장에서 자원을 잘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편리한 환경 제공. 우리가 개발도 하고 실행도 하고 사용도 한단 말이에요.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성 제공. 이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했고, 유형들을 봤어요. 한 번에 작업을 몰아서 하기, 일괄 처리, 그리고 하나의 CPU에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기, 다중 프로그래밍, 어, 일정한 시간을 각각 단말기에게 할당해주고 하나의 CPU가 여러 개의 단말 장치로부터 서비스를 수행시켜주는 거. 즉 일정한 시간 단위로 수행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시분할 시스템. 그리고 예약 시스템이나 또는 은행 업무 같이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실시간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개의 처리기가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 다중 처리 시스템. 그 개인용 시스템은 여러 사용자에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개별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 그리고 분산 처리 시스템은 주요 처리기가 여러 개가 흩어져 있거나 또는 각종 자원들이 네트워크 상태로 연결돼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처리 시스템. 그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저작, 즉 만들어낸 콘텐츠 만드는 거, 그리고 재생 콘텐츠를 실행하는 거,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면서 각각 그걸 만들 수 있는 플랫폼들이라는 것은 각각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특정 기기에 그 특수 목적용으로 프로그램돼서 마이크로칩에 들어있는 거, 내장돼서 나오는 거, 이거를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하고 다중 프로세싱 제가 꼭 구별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스플링하고 버퍼링도 꼭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그 2차 시에서 이제 운영체제의 관점으로서 자원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자원을 관리하는가 이걸 봤어요. 메모리, 프로세스, 기억장치 이런 것들을 관리했죠. 그다음에 파일도 관리했습니다. 계층 구조 관점에서는 운영체제가 어느 계층에 있는가, 자, 하드웨어 위에 운영체제 있고 그 위에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거. 버퍼링, 스플링, 그다음에 입출력 채널 각각 기능이 무엇인지 꼭 알아두세요. 우리 집 아용이가 이제 울었네요. 끝날 때 된 걸 알았나 봐요. 그다음에 인터럽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앞으로 우리가 스케줄링을 공부하려면 프로세스를 강제로 중단시켜야 되는 그런 스케줄링이 많아요. 그래서 중단시키면 왜 어떻게 다시 시작하나요? 그거를 미리 설명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해주는 작업이고, 그때마다 프로세스의 상태를 저장한다. 그리고 다시 복원할 때 상태를 불러와서 재시작한다. 이 과정을 기본적인 작업으로서 미리 알아보고 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수업은 종료하고 화상 강의 때는 저희가 과제로 냈던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즉 화상 강의에 참여하시면 과제 수행이 무척 쉬워지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포인터가 안 보여서 다시 복원을 하고